분유 수유를 하면 먼저 분유를 제조를 하고 제조한 분유를 아기에게 수유하고 사용한 젖병을 설거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마다 필요한 아이템들, 그리고 새벽에 깨서 수유할 때랑 아기 배앓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템들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맘마존입니다. 맘마존이라고 불리는 곳은 분유를 만드는 공간이고요. 브레자 같은 분유 제조기가 있으면 모든 걸 한 번에 해주는데 저는 분유 제조기를 쓰지 않고 요 출수형 분유 포트랑 분유 쉐이커를 쓰고 있어요. 분유물은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100도로 끓였다가 다시 40도, 50도 사이로 식혀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분유 포트를 사용을 하면 물을 한번 끓였다가 설정해둔 온도로 맞춰서 물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 정확하게 150ml가 나옵니다. 한번 잘 나왔나 볼까요? 네, 딱 150ml에서 멈추죠. 그런데 주전자를 사용하게 되면 주전자를 부어서 요 젖병의 눈금을 확인해야 되는데 미세하게 몇 미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출수형을 샀는데 출수형의 단점은 밖에서 봤을 때 물이 얼마나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꼭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만 잔량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도 주전자에 비해서 불편한데요. 요즘은 주전자랑 출수형이랑 투인원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분유 쉐이커입니다. 분유는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줘야 되는데 위아래로 흔들면 거품이 생겨서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흔들면 손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쉐이커를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밖으로도 돌고 안으로도 돌고 고르게 섞어주더라고요. 쉐이커 도는 동안에 아기 기저귀 갈거나 울고 있으면 안아서 달래줄 수 있거든요. 분유 제조기가 없는 경우에는 쉐이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꺼내보면 뭉친 곳 없이 잘 섞였어요. 이제 아기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항상 끓였다가 잘 식혀 놓겠지만 바쁘게 육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식혀둔 물이 없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끓였다가 찬물에 담궈서 식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기가 울고 있으면 진땀 나거든요. 그럴 때 꿀템이 바로 베이비 워터입니다. 따로 끓이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끓여둔 물이 없다 하면 바로 뜯어서 분유를 타서 주시면 되고요. 외출할 때도 이것만 들고 나가면 보온병이나 분유포트 없이 바로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러면 분유 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새벽 수유를 도와주는 꿀템들입니다. 수유등은 하나씩 있으실 것 같고요. 베이비 브레자 없이 분유 제조를 하려면 분유를 직접 계량해서 넣어야 하잖아요. 새벽에 졸릴 때 분유를 한 스푼, 두 스푼 넣다 보면 몇 스푼 넣었는지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고 하면 분유를 다 버리고 새로 타야 하잖아요. 분유도 아깝고 시간도 두 배로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울이나 분유 소분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울 위에 젖병을 올려놓고 0셋으로 맞춰서 젖병 무게를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분유를 넣으면 그람 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분유 한 스푼당 그람 수만 알아두면 지금 몇 스푼째인지 헷갈릴 일이 전혀 없고요. 요거는 분유 소분통인데 분유를 3번까지 나눠 담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분유를 담아 놓고 따로 분유를 계량하지 않고 이대로 탈탈탈탈 털어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량하는 시간도 줄고 계량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통을 쓰게 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통 설거지가 하나 늘어나서 둘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 저울은 이유식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시계 같지만 한쪽에서 빔이 나오거든요. 벽이나 천장에 비춰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수유를 할 때 휴대폰 켜서 보려고 하면 눈이 부시고 피로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꿀팁까지는 아닌데 새벽 수유할 때 힘들잖아요. 이런 비타민이나 사탕 넣어놨다가 하나씩 먹어주면 좀 기운이 납니다. 다음은 수유존입니다.
먼저 수유 의자입니다. 수유 의자는 기본적으로 폭신폭신하고요. 의자 모양에 맞춰서 앉기만 해도 엄청 편안한 자세가 돼요. 자연스럽게 수유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수유 의자랑 같이 쓰는 발받침대가 있어요. 발받침대에 발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꼭 수유할 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책을 읽거나 쉴 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수유 끝나고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유 의자랑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수유 시트입니다. 수유 시트는 이렇게 서양 배처럼 생겼고요. 이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없어도 그냥 안고 수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 하면 손목이랑 팔에 부담이 좀 덜 가요. 그리고 손목 각도가 좀 덜 꺾이게 되고 아기 자세 잡아주기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수유를 하면서 한쪽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흘리면 하다못해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거라도 가능해지겠죠? 수유 의자는 필수템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소파에서 수유를 할 수도 있고 편안한 곳에 앉기만 하는 데에 반해 수유 시트는 필수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 아기 앉혀서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봤는데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유 의자 근처에 작은 손소독제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수유 전에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를 지켜보느라고 어깨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밴드 하나 두고 수유 끝나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트립트랩 뉴본입니다. 요게 트립트랩이고 여기 붙어있는 게 뉴본이고요. 요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수유를 할 때는 좀 경사가 진 게 좋아서 요 상태로 수유를 합니다. 여기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안전벨트를 잘 채워주고요. 안전벨트가 완료가 되었으면 바로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을 완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서서 수유를 할 수도 있고 요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수유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트립트랩을 기저귀 가리대 옆에 놨더니 흘렸을 때 이렇게 손수건 하나씩 뽑아서 닦아주는데 편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트립트랩은 아기가 요 위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아예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가장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유 시트를 사용을 하면 이 상태로 손이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었고 트립트랩 뉴본을 사용을 하면 분유 주면서 한 손은 완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프 수유 쿠션인데요. 아기 목에 둘러주고 젖병을 고정시켜서 아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쿠션이에요. 보통 두 명을 동시에 수유해야 하는 쌍둥이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손목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잘 개우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아기가 잘 개우면 분유를 먼저 바꿔보고는 하세요. 저는 완모할 때도 개웠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찾아봤었고 소아과도 여러 번 갔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수유할 때 최대한 각도를 세워서 수유하고 중간 트림 잘 시키고 수유 완료한 이후에도 트림을 시켜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아이템이 먼저 배앓이 방지 젖병입니다. 배앓이 방지 젖병은 다양하게 있고 닥터 브라운은 에어벤트가 들어있어요. 젖병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트림도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 트림을 하는 사이에 분유가 식으니까 트림 시키고 다시 수유하면 차가워서 다시 배앓이를 하는 이상한 루프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젖병 워머를 쓰면 됩니다. 젖병 워머는 설정해둔 온도로 분유 온도를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 안을 만져보면 뜨거워요. 중간 트림 시작할 때 워머에다가 젖병을 감싸 놓으면 계속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중간 트림을 충분히 해주고도 식지 않은 분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들고 나갈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어쨌든 트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등 두드리는 컵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통통통통통통통통 두드려주면 트림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 그리고 손목도 지켜줍니다. 이거 말고도 수유 자세 잡아주기 위해서 수유 쿠션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유 시트, 트립트랩 뉴본 정도로도 각도가 잘 잡혀서 그거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거지존입니다. 열탕 소독은 아주 가끔씩만 하고 주로 젖병 세척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베이비 브레자로 쓰고 있는데 따로 배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이게 물을 위쪽 통에 받아주면 아래쪽 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만마존의 공간이 남았었는데 거기에 넣지 않고 세척기만 혼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위쪽 통에 물을 넣어줘야 하잖아요. 싱크대 호스를 끌어와서 물을 받으면 편하기 때문에 싱크대 바로 옆자리에 두었습니다. 세척할 때는 전용 세제가 있어서 하나씩 넣어서 사용을 하고 애벌 세척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대신에 사용한 젖병은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한번 물에만 담궈 놓습니다. 불려만 놔도 더 잘 세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닥터 브라운을 사용을 하면 에어벤트 구성품이 젖병당 2개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기다 쪽쪽이 같은 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닥터 브라운 세척하려면 이 모든 슬롯이 꽉 차게 되잖아요. 쪽쪽이만을 위해서 이거를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쪽쪽이 살균기를 따로 사야 하는데 둘 다 좀 아깝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스팀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스팀팩 한 장에 30회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바닥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젖병에 따라서는 4개까지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쪽쪽이나 치발기 같은 거 넣고 물 60ml 넣고 전자레인지 출력에 맞춰서 앞에 적혀져 있는 시간만큼 돌리면 되고요. 물 60ml 어떻게 맞추지 싶을 때는 젖병 이용해서 맞추면 됩니다. 여행 갈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젖병 세척이 끝났습니다. 이걸 열면 세척하고 살균하고 건조까지 된 젖병들이 있고요. 바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소독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담아 볼게요. 우선 내부는 문 쪽에 작은 슬롯이 있고 메인은 2개 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부속품을 꽂으면 크기가 딱 맞고요. 총 4개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젖병도 하나씩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이게 명칭이 젖병 소독기잖아요. 그런데 저온 살균 모드로 해서 아기 식기나 장난감 소독할 때도 사용하더라고요.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까지 하면 설거지존도 마무리입니다. 문 닫고 원하는 모드 선택하면 끝입니다.